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요즘 계속 제가 화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 재미난 사실들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이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가장 핫플레이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요,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가 바로 화성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정도만 되더라도요, 제가 평택에 이사 왔을 때 그때 평택이 한 30만이었거든요. 근데 평택이 지금 51만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화성이 한 18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20년 현재 보면요,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81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요. 2035년에 13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뜨거운 도시 바로 화성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18년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 2년 연속 1위가 화성이고요. 2018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가 화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잡지 CNN에서 선정하는 그런 맥켄지가 선정한 세계 7대 부자가 될 도시 중에 전 세계에서 4위가 바로 화성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대한민국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화성은요, 2017, 2018년 대한민국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가 화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성이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1위, 인구 증가율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걸 좀 알고 나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는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요, 수도권 중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및 자연 보전 권역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별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과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권역을 보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이 있는데, 과밀 억제 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을 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성장관리 권역이란 것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자연보전 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바로 이거죠. 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린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전 권역,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쪽이 어디냐면 이 화성입니다. 화성과 과밀 억제 권역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럼 뭐 양주나 파주나 김포나 뭐 이런 남양주나 이런 쪽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화성을 제가 점 찍고 여기 또 인구 증가율이 있고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1위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 도시 1위, 왜 화성이 되냐면요, 이 화성에는 8개의 고속도로와 7개의 철도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좋아지고 철도가 있다 보니까 이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성장관리 지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공장이 더 이상 정설이 되지 않습니다. 꿀뚝산업 같은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아예 내주지도 않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새로 정축할 것 같으면 아예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성장관리 권역으로 기업들이 이전을 하는데,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면, 공장을 이전하려면 도로가 좋아야 되잖아요. 고속도로가 다 있어야 되고 철도가 있어야 되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백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과 가까워서 하늘길이 열려 있고 고속도로, 철도가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곳이 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성에 보면은 기업이, 경기도 기업체 수 1위고요. 조급원 수가 19만 7,039명으로 이 경기도 1위고요. 수출 규모도 경기도에서 3위입니다. 그런데
자, 이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 화성에 보면 산업단지 현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타나 있는 그런 산업단지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보면 여기 동탄입니다. 이쪽이 동척지구고 여기 서척지구고 남척지구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을 구분할 때 동부와 서부, 남부 요 세 개 권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동부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이 동부가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이라는 곳 들어봤을 겁니다. 삼성 반도체가 위치한 제1동탄, 제2동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아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에 붙어있는 이 화성시로 다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몰려오게 되면 화성에는 고용이 창출하게 되죠. 고용이 창출하게 되면 이 기업 따라 인구가 증가한다는 그거가 되겠죠.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개인으로 들어오는 소득세도 높아지게 되고 기업에서도 법인세를 내게 되고 그러니까 화성시가 제7대 부자 도시가 세계 7대 부자 도시가 될 도시가 화성시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들을 조금씩 보면요. 이 동탄 일반 산업단지는 동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 2만 평이 아니고요. 60만 평. 평택의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반이 동탄 일반 산업단지가 60만 평이고요. 그 위에 보면 동탄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한 4만 평 정도 돼요. 이건 작아요. 그리고 이 정남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17만 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전에 봤더니.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나라 제약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향남 제약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한 22만 평 정도 되고요. 그 밑에 바란 산업단지 있죠. 여기 이 바란 산업단지는 55만 평입니다. 55만 평. 그리고 여기에 기아, 현대 기아 자동차 화성 공장이 있죠. 여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곡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서 한 6만 평 되고요. 화성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이게 또 52만 평. 그리고 마도 산업 일반 산업단지가 28만 평이고요. 화남 일반 산업단지는 이건 작습니다. 좀 한 4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국 해양 산업단지 이게 50만 평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49만 평이거든요. 그리고 송산 테크노파크 일반 산업단지가 한 15만 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보면은 또 하나 첨단 산업화 단지가 있어요. 그게 약 60만 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화성시는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수만 평에서 수십만 평으로 이루어져서 산업단지들이 거의 대부분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제가 크게 거론하지 않았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여기 기아, 현대 자동차, 이것만 해도 엄청난 큰 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곳곳에 보면 곳곳에 숨어있는 산업단지들이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그래서 이것을 좀 지도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산업단지 외에도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가 너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로 일반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는 이런 기업들을 좀 산업단지로 몰려고 하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로 기업들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경기도 화성인데요. 지도로 보게 되면 화성은 이런 그 서부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양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해양 관광 산업이 전곡항도 있고요, 제부도도 있고, 궁평항도 있고, 이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 관광 도시가 또 이 화성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보세요. 산업단지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곳곳에 이렇게 다 몰려왔습니다. 그냥 우후죽순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뭐 석포 산업단지도 있고요, 노화 여기 있죠. 노화 산업단지도 있고 노아리에 있거든요. 이게 팔탄 쪽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산업단지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거의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JC라든지 IC 고속도로가 잘 돼 있는 곳에 근처에 보면 대부분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공단이 아니거든요.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다 들어선 게 화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그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내려온 업체들이 성전관리 권역인 이 화성 쪽으로, 네, 여기 화성시청이거든요. 남양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화성시청이 위치해 있고, 이게 남양 뉴타운 개발이 한참 일어난 곳도 이쪽이죠. 그러니까 이 곳도 보면은 산업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여기는 북양, 아까 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런 북양 산업단지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도 이렇게 몰려 있고요. 예. 그러니까 평지, 땅만 있으면 거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산업단지들이 곳곳에 이런 식으로, 네, 기업들이 곳곳에 다 분포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니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인구가 증가되면은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화성이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입니다. 여기는 보면 송산 그린시티거든요. 제가 지금 화성을 소개하면서 사실은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조사하다가 보니까 화성이 엄청난 지역임을 제가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송산 그린시티가 이미 다 그어져 가지고요. 여기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이 개발이 되는데 분당 면적의 3배입니다. 네, 3배. 고덕신도시가 525만 평 정도 되거든요. 고덕신도시가 525만 평인데 화성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이니까 말로 이루 다 할 수가 없겠죠. 여기 벌써 송산 그린시티에는 계획도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도로가 벌써 이까지 와 있습니다. 예, 지도에도 나오죠. 도로가 이까지 벌써 6차선 도로가 이까지 개설이 돼가지고요. 이 와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은가요? 이쪽은 공룡알 화석지라고 해가지고서 그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화성 송산 그린시티 동측에서는요. 벌써 이렇게 도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도 없고요. 시하오 같으면 7수입니다. 이 시하오를 끼고서 이 동측은 이미 다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옛날 지도라서 그런데요. 한번 볼까요? 네. 로드뷰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네, 이런 식으로 벌써 빌딩이 다 들어섰고요. 네, 동서남북을 다 보더라도 이렇게 아파트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여기가 바로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중에 1단계 벌써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벌써. 그래서 이쪽은 이미 입주가 다 됐고 여기에 그 옆에 보면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기로 약속한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내년이면 공사 들어갑니다. 기공식이 내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죠. 여기에 있는 국제 테마파크는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뭐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놀이시설 몇 개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디즈니랜드 같은 호텔과 워터파크와 그리고 주라지 월드와 숙식이 다 가능하면서 숙박이 가능하면서 체류형 관광 테마파크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호텔도 있고요. 리조트도 있고요. 이런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도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까지 있고 그래서 3박 4일 아니면 일주일 이상 체류하면서 디즈니랜드 같은 이런 테마파크입니다. 완전히 놀이시설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요 송산 그린시티 동측 세솔동이거든요. 이쪽은 이미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내년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은 다 공룡알 화석지고요. 여기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죠. 이렇게 신도시가 다 계획이 이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도 벌써 도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와 있고 그 아래쪽에 여기는 KCT는 벌써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KCT라고 하는데요. 자율주행 그 시험장입니다. 미국에 MCT가 있다면 화성에는 KCT가 있는데 이 KCT는 미국의 MCT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자율주행을 시험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게 11만 평인가 그렇습니다. 이곳에 자동차 테마파크도 있고 드론 시험장도 요 근처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산업단지가 이미 다 계획됐습니다. 이 산업단지만 해도 60여만 평.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하면 187만 평이 여기 또 개발됩니다. 예. 이 송산 그 그린시티 바로 남측 쪽에 187만 평 정도가 KCT를 포함해서 자동차 테마파크 그리고
여기는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5G를 통한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그 산업단지가 공사를 하고, 토목공사는 벌써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인가 벌써 분양이 된다고, 분양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KCT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작년에 2018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요. 지금 계속 시험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무인으로 버스와 자동차가, 여기는 현대, 삼성, LG, 이 5G와 관련된 모든 업체가 공용으로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곳에는요, 고속도로도 있고, 그리고 뭐 4차선 도로도 있고, 2차선 도로도 있고, 주거지역도 있고, 이렇게 꼬불랑꼬불랑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어서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가, 무인 자동차가 계속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여기와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는데, 이 화성시가 성장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송산 그린시티, 특히 화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면적이고요. 예전에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곳이 바로 이 송산 그린시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곳에는 도로가 이까지 6차선으로 이미 다 뚫어놨습니다. 뚫어놓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룡알 화석지라고 해가지고서 이곳을 그 국제 테마파크 신세계에서 하죠. 4조 5천억을 들여서 신세계에서 테마파크를 하면서 이 공룡알 화석지까지 같이 연동해서 진행시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성시를 우습게 보지 말고 화성시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화성시에는 8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요. 제1서해안,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다 이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가 7개가 깔려있는 것. 그것도 초고속 도로죠. 초고속 철도죠. GTX A 노선이 파주 운정에서 내려오는 그 A 노선이 2023년에 동탄으로 들어오고요. 현재 동탄역에서 서울 수서까지는 15분이면 갑니다. 15분에 SRT가 개통이 돼서 이게 평택 지제역까지 가잖아요. 예, 그 SRT가 들어왔고 GTX A 노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야몽역 쪽으로 해가지고서 인천에서 내려오는 인천발 KTX 라인까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지역은 정말로 엄청난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지금 막 곳곳에 숨어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 증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참 화성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요. 여기에 화성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그동안 지금 보면 여기 기업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이 동탄으로도 갔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 여기에 살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어떤 기반 시설 자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청에 보면 남양 뉴타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봉담 쪽에 내려가면은 그 봉담 신도시가 또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송산, 그 다음에 이 송산 그린시티 세솔동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그 제대로 운영이 되고 이러면은 이쪽엔 참 벌써 이쪽에 분양할 때는 좀 미분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피가 2억이 넘게 붙었습니다. 예, 34평 아파트가 3억 1천, 3억 2천 이러던 곳이 한 달 전에 11월 초까지 10월까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국제 테마파크가 여기에 4조 5천억이 들어서 바로 개발한다는 얘기 듣고 여기에 벌써 피가 2억이 넘게 붙었어요. 그래서 5억, 4억 5천에서 5억 이렇게 거래가 됩니다. 근데 물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화성을 눈여겨보고 집중해서 보고 분석해서 보고,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가치가 높고 그리고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역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화성을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 것인가는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도 전체적으로 다 투자 대상장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동탄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송산 그린시티밖에 없다는